대형을 선택하시거나 중형을 선택하시거나 소형을 선택하시거나 학원과 나는 구구절절 학원이 알아서 나에게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거야를 알고 계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은 재수학원은 보습학원과 다르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습학원은 부모님들 아이가 뭐 왔는지 갔는지 시험을 봤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소통을 부모와 직접 하잖아요. 근데 재수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 중에 이게 중소형 재수학원을 선택하면 학원이 계속 부모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수생들은 사실 고등학생의 연장이지만 성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나 아니면 학원에서 보는 주별 테스트를 보나 이건 학생과 학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부모님들에게 막 이렇게 소통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재수생을 둔 부모님들이 재수학원을 가면 이게 특히 기숙 같은 경우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이렇게 가면 자기에게 뭔가 학원이 계속 이야기해 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숙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외출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출을 나갈 때 이제 뭐 부모와 생활담임이 소통한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학부모와 그래도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학원은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뭐 학과 담임과 부모님이 소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구구절절 모든 걸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 부모님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떨어져 있지만 이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와 소통을 할 때 내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부모님이 학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상담을. 저 학과 담임, 우리 아이 성적이 너무 안 움직이는데 학과 담임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는 우리 아이 요즘에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데 생활 담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모 측에서 학원에게 소통을 요구하는 거지, 당연히 학원이 그 많은 아이들 막 100명, 200명씩 되는 아이들 부모에게 일일이 막 뭔가를 전달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정 학원이, 이거 올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을 하는데 부모님에게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건 굉장히 큰 일이죠. 이 아이가 여태까지 문과였다가 재수를 하면서 갑자기 이과로 전향을 하는데 이건 당연히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야기이고 학원 측에서도 부모와 소통을 해서 결정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은 당연히 학원이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가 뭐 감기로 병원을 가거나 이런 케이스에는 부모에게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뭐 인대가 늘어났어 뭐 이런 좀 큰 사건들은 부모에게 소통을 하지만 짜잘한 모든 것들을 부모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소형, 그러니까 중소형을 선택할 때 대형 대비 디테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중소형 학원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형 대비 디테일한 건 그 학원의 시스템이지 그 디테일에 부모와 학원과의 소통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하나하나 일일이 내 아이의 상황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것만 같아서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그건 완전 어긋난 생각입니다. 소형이라고 해서 소형들 한 학원에 아이들이 한 50명에서 70명 되거든요. 전체 인원이. 뭐 한 반에 10명에서 15명. 소형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소형을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학원이 나한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는다에 의문을 가지시는데 전혀 대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소형도 부모와 일일이 소통하지 않고, 사실 대형이건 중형이건 소형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궁금하면 학원에 이야기해야 돼. 이게 참 슬프죠. 이게 내가 막 한 달에 몇백씩 내고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내 아이 얘기를 막 목을 메고 학원에 이야기해야 해.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형은 대부분 600에서 1000명을 대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일일이 부모와 소통할 수 없고, 그리고 중형, 소형 마찬가지입니다. 중형도 100명에서 한 300명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학원들은 각 반마다 담임이 있고, 그 담임이 거의 한 반에 한 30명, 중형을 기준으로 30명, 대형을 기준으로 한 50명 정도 돼요. 한 명이 30명에서 50명을 케어해요. 여기서 케어라는 건 학습적인 케어 말고 생활적인 케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일일이 부모와 소통하기에는 인원수가 많고, 그리고 소형들은 거의 학과, 강사들이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근데 이 강사들 특유의 좀 약간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부모와 일일이 소통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대형을 선택하시거나 중형을 선택하시거나 소형을 선택하시거나, 학원과 나는 구구절절 학원이 알아서 나에게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거야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일일이 듣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경우 많거든요. 막 매일매일 내 아이의 이야기를 학원에게 직접 듣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학원에 전화하면 우리 아이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네 엄마 매일매일 전화 이런 얘기를 아이에게 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피곤하다라고 인식하겠죠. 그렇지 않은 대입 종합의 룰이 있으니, 그래서 매일매일 하고 싶은 부모님들 참았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땐 당연히 학원에 연락 한번 하셔도 되고, 이제 매일매일 이걸 하고 싶은 부모님들 좀 참으셨다가 참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하면 수학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싶거나.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나의 안절부절 못하겠는 이 마음을 학원에게 하소연하는 건데, 그게 우리 아이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사실 부모님의 그런 불안함은 부모님이 추스리셔야 돼요. 아이는 조용히 자기 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꾸 불안해서 학원에 연락하고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너네 부모가 왜 자꾸 연락 오니라고 아이에게 하진 않겠지만 그 아이가 불편해질 수 있겠죠. 이 강사 입장에서 무슨 엄마가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 아이에게 당연히 친절하게 안 나가겠죠. 그래서 부모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학원에 연락을 취하고 학원에 상담을 하고는 괜찮아요. 그건 부모의 권리예요.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막 내가 불안하니까 괜히 국어 선생 바꿔달라, 영어 선생 바꿔달라, 수학 선생 바꿔달라, 이건 진짜 우리 아이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부모님들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세요.